오늘부터 2013년도 제2차 평화안보 포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모두 다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님이 행정적으로 또 많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전남대학교 학군단 우리 이용대 단장님 소개 올립니다. 미평초등학교 우리 김정인 교장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순환 여성회장님, 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애국가만 일생에 살면서 사절까지 배워본 기억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향군인의 행사기 때문에 사절까지 이렇게 부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절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대목이 가장 좋아서 사절까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 만족하셨습니까? 네. 2012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최고의 안보 강사입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 장소는 참 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4절을 힘차게 불러부르는 이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해서 온 대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43명 다니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13명이 들어왔고요. 휴학생까지 하면 76명인데 한 2년 전에 한 학생이 교수님 왜 그 남쪽에 와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그 애국가를 1절만 부릅니까? 어디 가든지 애국가 1절만 부른다 그래서 2, 3, 4절에 문제가 심각한 줄 알고 봤더니 지금 김진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4절은 안 부릅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걸 들을 때 뺨이 찡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남쪽에서는 그걸 안 부릅니까? 하는 학생 덕분에 저도 우리 ROTC 학생들하고 일요일마다 작년도 교육을 할 때 그냥 한번 4절 힘차게 불러보자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례 때 애국가 1절만 부르자라는 만을 1절 을로
바꾸는 운동을 펼치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심지어는 시간상 일절만, 그럼 부르지 말죠. 2, 3, 4절은 모른대요. 얼마나 오늘 우리 멋있습니까? 막 센스 있게 앞에 계신 분이 착착착착 올려가지고 가사를 보여줘. 당황하지 않게. 애국가가 몇 절에 무슨 가사가 있는지가 방송국 퀴즈로 나오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안 불러봤으니까요. 근데 애국가 가사를 모른다고 탓하지는 마십시오. 안 불러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는 20년, 30년 돼도 가사 안 보고 부릅니다. 결국 애국가 하나를 힘차게 못 부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탈구 학생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교수님, 그런데 하나 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애국가 부르는 모습이 정말로 희한합니다. 뭐가? 다 부르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 멋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북에서는 어떻게 해? 북에서는 부르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뒤에도 안 맞고 앞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뭐 아무것도 안 맞는 노래를 왜 합니까? 그리고 가서 들으려면 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카메라만 오면 약간 이만 멀리고요. 이거 참. 저는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를 감동시켜 주신 이 멋진 분위기에 제 강의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 있는 것처럼 최근 북한 전쟁과 남북한 관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4월 5일날 청명이라고 놉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오늘 아무 짓을 안 하고 조용합니다. 조마조마한데요. 그래도 여수 계시니까 훨씬 낫죠. 저는 바로 종로에 살거든요, 서울에. 자꾸 청와대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자꾸 그러시는데, 북에서는 랜드마크로 도곡동 타워 팰리스 높은 거 4, 50층짜리 그것도 때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낮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빨리 동경으로 와라.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우리 집에 보름 왔다 갔거든요. 무섭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저보고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전투가 진행될 것 같다고요. 아무튼 햇반도 안 사고 생수도 안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 평양에서 볼 때는 참으로 희한할 겁니다. 학생들 보고 물었어요. 겁나지 않아? 그랬더니 겁은 난대요. 생수 샀어? 안 샀대요. 왜 안 사니? 답이 걸작입니다. 편의점에 다 있답니다. 네, 우리 안 보시게 밑바닥의 심리적인 든든한 기반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예, C4U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 보시게 기반임을 정은이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애국가 부르는 내내 정은이가 아까 얼굴을 삐쭈미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강의 안에 지금 인쇄해서 갖고 계시는 것보다도 최신 겁니다. 3월 26일 날 국장님께 강의안을 보내드렸는데 인쇄를 해서 그동안 우리 김정은이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 보강을 해서 여수로 왔습니다. 3월 30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얼굴 모습이 있었을 텐데 김정은의 얼굴 모습은 필립은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그날 새벽에 면도를 쫙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함께 하려고. 뒤에는 조선노동당 기가 있습니다. 망치, 붓, 낫,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인테리어를 상징합니다. 정은이가 들어오부터는 마이크가 5개로 줄었습니다. 13개, 11개, 9개 된 게 성능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 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얼굴 표정을 왜 이런 걸 낼까? 가끔 애 벌리고 84년 2월 8일생 이제 갓 만 30이 되고 그런 모습. 이것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월 30일 날 열리던 당 중앙위 총사의 모습입니다. 687명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저 가운데 정리가 앉아있는데 좀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4월 1일 날 바로 나흘 전에 최고인민회의를 만수대 의사당에서 하면서 표결을 당증을 들면서 하는 모습. 뒤에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있고요. 쭉 앉아있습니다.
주석단에 세 줄로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의장, 북한의 국가대표 원수로 되어 있는 최영임 내각 총리입니다. 장성태, 현영철, 김영춘 쪽이 있습니다. 뒤에 김원호, 친구가 누구냐? 여기 최태복. 그리고 이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최룡해가 여기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르륵 서가지고 앉아서 당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놀라운 모습은 장성택이가 건재하다는 모습입니다. 장성택이가 한 보름 안 나타나니까 우리 신문에는 핵실험을 하지 말라라고 장성택이가 주문했는데 강경파들이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장성택 손을 안 들어주는 바람에 장성택이가 권력에서 밀려난다. 어떻게 우리 신문은 며칠 안 보이면 밀려납니다. 북은 가만히 있는데 며칠 안 보이면 밀려납니다. 작년 가을에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한 보름 안 나타났더니 며칠 전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가슴에 안 달고 나오는 바람에 군 원로들이 비판을 해서 근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군 원로가 감히 김정은이 부인한테 근신하라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나타났을까? 아기 가져서 몸이 좀 불편했거나 그럼 왜 배지를 안 달고 나왔을까? 다 달았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날 입을 초록색 브라우스가 4,000달러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배지를 달려고 보니까 뚫어지지 않습니까? 정은이 보고 나 이거 안 달면 안 돼? 달지 마! 비싼 옷이야. 그래서 안 달고 나온 겁니다. 네, 안 단 이유는 뻔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 수석 안광찬 수석 비서가 긴급 모임 회의에서 말씀드렸더니 와 설득력 있고 가장 재미있는 설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성택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김경희가 아파서 싱가포르에서 수술받고 사라졌다는데 그거 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다 북한의 지금 실세들입니다. 최근 내부 동향은 당 중앙위원회 3월 30일 날 회의를 했고요. 경제건설, 핵무력 건설을 같이 한다는 노선을 발표했고요. 4월 1일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됐고 지금 북한은 오늘이 청명이라고 하지만 김일성 생일 준비, 이른바 인민의 봄 축전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김일성 만 100회 생일이라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그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 심도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전투 근무태세 처음으로 보는 용어라 그래서 탈북자들도 깜짝 놀랐는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동상 35,000개를 부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떨어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24시간 경비하는 1호 전투 근무 태도입니다. 근무하라는 겁니다. 1호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관련된 행사를 다 1호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든 용어라 우리는 전시 상황인 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동상 지키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서 기사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나오지만 동상을 35,000개 깐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누가 잘못 기자한테 얘기했던 게 돼서 특별됐던 것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김일성 동상을 깐다고 하자 북한 150개 군 전체가 남조선에 향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포탄 아깝게 35,000개를 왜 깝니까? 그냥 둬도 북한 무너질 때 다 무너질 걸. 차라리 금수산 기념궁전에 못 도망가고 누워있는 둘을 까는 게 낫죠.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서울 핵 불바다 미친놈들이죠. 1200만 명을 핵 불바다 남조선 잿더미.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희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핵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는 거 가장 아픈 곳이 어디야? 몰라. 어디야? 몰라. 알죠. 금수산 기념궁전이죠. 그거 그냥 죄의 대문 다 까면 150만 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키든 카라고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 하여튼 너희들이 제일 소중히 하는 거 깔 거야. 뭘까?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가야지. 어떤 바보가 3만 5천 개 깠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적게 심해 적게 하는 이런 우둔한 심리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기자들 보고 누가 그랬지 그거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잘 지켜나가는 그 속에서도 아주 영리함과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것은 좀 부족했다 생각해봤어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에 13번이나 군을 방문했고요. 김정은은 자신이 군사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만드는 대내용 행보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압박 구도를 펼칠 겁니다. 긴장 조성을 통해서 주민 통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새 주민들이 이제 좀 그만하자. 이 장사도 해먹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고 다 돌격전에 군인들은 군화를 벗지 못하고 자니까 너무 힘들어하고요. 대학은 요새 개학하자마자 전부 다 전투태세로 돌아가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과업, 인민회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 조직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최근 북한 정세를 여러분들께 좀 생생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분석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꼭 짚어볼 문제만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홍준은 2003년에 총리가 되었다가 2007년에 그만두고 경질됐던 사람인데 이번에 다시 내각 총리로 재임명되었습니다. 현영철, 김격식, 최구일 이러한 군 출신들이 현역 군인들이 총참모장, 인민훈련부장, 인민보안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장성택은 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박홍준은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자기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리고 있는 줄 모를 겁니다. 범주입니다. 2002년에 경제고찰단으로 장성택과 함께 화학공업상으로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39년생 함경남도 김치. 주로 함경남도에서 크는 실제 경제 현장에서 컸던 사람입니다. 현영철. 순하게 생겼지만 폭풍군단 군단장을 지냈던 작년에는 큰 왕별 차수였는데 그날 어느 날부터 작년 말부터 별 4개로 떨어져서 아직 안 올라갑니다. 이것도 청와대에서 또 저를 불러서 왜 별이 떨어졌는가? 아니 군인이 별이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는가? 4개에서 2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4개로 다시 올라간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은이가 모가지 떼라!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갈 텐데 이건 모가지가 떨어진 것보다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만한 왕별이. 이렇게 됐습니다. 현영철이 직속부하에 한 명의 경사가 탈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라산으로 들어왔던 친구 있습니다. 173cm 키에 48kg. 오자마자 밥 6그릇을 먹고 라면 3개를 끓여 먹는 걸 보고 우리가 약간 미친놈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려왔어? 그랬더니 배고파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는 또 달라 그래가지고 미쳤나 이랬는데 안 미쳤습니다. 식량을 훔쳐먹다 2번 걸렸고 한 번 더 걸리는 바람에 오늘 근무 쓰고 돌아가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휴전선을 넘어왔는데 그 바로 직속 상관이 얘입니다. 이 교실도 어깨 보니까 공화국 비슷하게 붉은 의자에 거의 당원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충실한 당원들은 아니고 많이 비었군요. 명찰도 많이 달았네요. 공화국에서는 저렇게 명찰 달면 죄인들만 달지. 우리는 다 명찰 달지만 북한에서 명찰은 죄인들만 답니다. 군인들도 명찰 없습니다. 왜? 17살에 가서 30살에 제대하는데 명찰을 달 필요가 없죠. 13년을 같은 데서 근무하는데 그 명찰을 달 필요 뭐 있습니까? 특히 이렇게 목걸이 이런 거 달면 이거 중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온 우리 탈북 학생들이 왜 다 죄인을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데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데요. 이렇게 총화를 합니다. 도대체 조선인민군이 어떻게 됐길래 대한민국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이다 책임져! 이래가지고 이제 총화가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현영철이가 듣고서 치시던데 그건 집에 가가지고 서랍을 열고 지난달까지 타갔던 별 4개 자리를 다시 지가 타는 겁니다. 왕절 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경찰서 대장이 된
왜 별이 어디로 가? 뭐 면목이 없어. 야, 사람 됐구만. 이거. 이야, 그거 잘못을 알고 별을 낮추는 저런 훌륭한 지도자야. 그런데 좀 있으면 좀 다시 달아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면 지금까지 달고 있는데 저의 이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작년 11월에 회의를 하는데 다들 별 4개에서 왕별로 막 바꿨습니다. 몇 명이. 그랬더니 김정은의 고모,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3년 전에 자기 대장만 달았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다 딱 그러다 보니까 너도 왕별. 야, 왕별은 아무나 다냐? 그리고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놀래가지고 왕별을 다 낮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지. 자, 이 친구도 함경도. 그래서 군 출신으로 착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약장들이 있는데요. 우리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후보생도 많은데 이거 하나 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33년 전에 육사에서 우리 생도들을 가르칠 때 육군 중위로 저걸 하나 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본으로 하나 달았는데요. 그러다가 또 하나를 더 달게 되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녔는데 와, 얘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줄줄이 달았죠. 나는 모자 벗고 이마 보여주는 격식이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격식 있는 친구인데 처음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주 격식이. 이 별 둘로 떨어졌다 지금 넷 다시 올라옵니다. 이야, 38년생. 나이들이 많죠. 38년인데 인민무력부잖아. 이 친구도 모자 벗은 거 처음 봤습니다. 항상 열병할 때 선생님 군장이다 뭐 이러던 친구인데 별 3개입니다. 이 친구도 함경북도 새로 뜬 인물들이라 한번 얼굴들을 최초로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작년에 장제도 무도는 우리 연평도를 공격했던 섬입니다. 작년 8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갔다가 이번엔 또 갔습니다. 정은이가 방문하고 떠나는 날 이 군인들이 솜도 옷을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뛰어들었는가?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도 이따 갈 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뜻은 뭘까? 제가 우리 탈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거 시켜서 하는 거야? 아니요. 안 시켜? 그럼 안 해? 아니요. 같이 있는데 맨 앞에 놈이 하나가 물에 뛰어들어가면 저 새끼 그러면서 다 뛰어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뭔데? 다 가고 나면 뭐야? 동무는 발에 물도 안 묻었어. 이거 우와, 동무는 목까지 자꾸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니까 하나가 뛰어들면 다 닦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그게 북한 사회입니다. 시키지 않는 한 놈이 뛰어들어가면 저 새끼 쪼고 그러고 다 쫓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저렇게 들어가지만 겨울에 들어가니 저게 북한입니다. 3월 달엔 이렇게 멋있는 철선을 타고 갔습니다. 작년 8월 달에는 27만 원짜리 목선을 타고 갔고요.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이번에 이 철선을 타고 올 때는 초계기도 뜨고 다 떴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정은이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좋은 메시지를 준 거죠.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집어내는 외과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잘 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메시지의 답이 아직 제대로 오진 않네요. 자, 북한 계급으로는 소장, 우리는 준장. 별 하나짜리가 별 4개짜리가 서 있는데 안정합니다. 왕별, 엄청난 큰 별 5개짜리가 뒤에 앉아 있고요. 정은이랑 둘이 이렇게 갑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누굴까? 아니 별 하나짜리가 앉아간다 이거죠. 자, 정은이는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막 찍습니다. 여기 올라간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키에 몇 배 올라갔습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면 화장실 못 갑니다. 그래서 뭐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정은이랑 사진 찍는 사람들은 혈액보균자 검사를 해서 혈액보균인 사람 사진 못 찍게 10명에 4명이 못 찍는 대열에 들어갑니다. 스킨십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예술부대에 갔는데요. 예술선전대 최룡해, 현철의 조카는 지금 현성일이라고 탈북해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성일이라는 외교관입니다. 이번에 고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조카가 탈북했는데 아직도 왕별인 이 사람.
변형철 혹은 박정천이라고 포병사령관인데 새로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최근 북한 내부 동향을 보면 의외로 돈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경에서 보통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요새 평양 와서 맥을 못 춘다는 이야기. 100달러짜리 하나 선물하면 겨우 이거 주는가? 북한에서는 100달러짜리가 약간 푸르스름하다 그래서 펄돈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펄돈 한 장 꽂아주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요새 100달러 뭐 이거 하나? 이 정도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한 보름 전에 저한테 팩스가 날라왔습니다. 교수 선생님, 일이 좀 긴장됐어. 한 장 좀 보내주라. 한 장이 얼마일까? 그래서 100달러? 1000달러? 그래서 물어봤더니 10,000달러 보내랍니다. 북한에 요새 한 장이 10,000달러입니다. 얼마 전 중국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뭔가 사고를 쳐서 북한 규정을 어겼는데 벌금이 100만 위안이 떨어졌습니다. 100만 위안. 우리 돈 2억 원입니다. 할 수 없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억을 내고 빠져나와서 하소연하는 중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단위가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 먼저 짚어드리고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국제전화 인터넷도 유심 칩을 110달러짜리를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중 환율제, 이제는 암달러 시세와 공식 환율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30만 불 벌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게 3억이 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것을 북한 사람들은 30만 불 벌기 운동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군사적 긴장관계 이면에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버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여기서만 공개를 하는 건데요. 김정철은 김정은이의 위의 형입니다. 근데 재즈 좋아하고 에릭 크랩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막 김정일이가 저기 남자야 이래가지고는 후계자가 안 됐는데 요새 정철이 동향이 하나 파악된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북한 공작원에게 티셔츠 4장 보내라 이런 지시가 갔습니다. 티셔츠 4장의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X 라지 하나, 라지 하나, 여성용 22개. 추정해보니까 X 라지는 뚱뚱이 김정은이 거, 라지는 지 거, 여성용 스몰은 김여진이 여동생 거와 리설주 것이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지도자의 형은 티셔츠 주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북한 내부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점들입니다. 지난번 경공업대 열렸을 때 주요 인물들이 와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인민소비품 전시회장의 모습입니다. 북한 전역에 비춰진 이 모습에서 공화국은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걸 보여주었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뭐 편의점 하나로 보일 정도 있겠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포스터들도 북한에 실립니다. 미군이 꼭 영화에 나오는 미군 같은데요. 전쟁 나면 모두 극자 이렇게 해서 북침 전쟁 연습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노동 탄압 그만두라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걸 보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이야 이 모자 되게 뜨뜻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다 안경들이 이렇게 많이 썼어. 북한에서는요 안경을 쓰면 오케이 인체 관리를 했길래 이게 눈에다가 유리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가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야 이거 인체 관리들을 이거. 그런데 작년부터는 안경을 쓰면 좀 지적으로 보여. 이래가지고 요새 북한의 평양의 안경점이 3배로 늘었습니다. 네, 인체관리 뭐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야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참 예. 요새 북한의 또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 이게 남이나 북이나 거의 성형공화국이 돼가고 있는데 작년에 정은이가 창정거리를 갔다가 한 여성 공무원 동무 보고 그 얼굴 어디서 고쳤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얼굴 어디서 고쳤나 말이가? 얼굴이 딱.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야매로 고쳤구만. 북한에서는 야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일본 말인데 바케스, 아지노모토, 우아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평양을 갔다가 아유 왜 일본 말을 그렇게 쓰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뭐야?
우아기 벗으라 그래도 이 일본 말 이거이 공화국 말이야요. 안 그래 그래. 그때 전부 다 그래. 그런 말면 전부 다 의심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아니 물이 뚝 떨어졌어요. 막 비누 칠하는데 물 신이 져서 물이 딱 떨어져서 아씨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는가 그랬더니 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두 바켓을 가져와서 이 바켓을 하나씩 쓰십시오. 아이고 왜 일본 말을 쓰는 거예요? 바켓은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뭘 가져나갈까봐. 왜? 언제 바켓스가 우리말이야? 그러고 참 세상에 바켓스 아지노모도 우아기 벤또 아주 팔짝팔짝 뜁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대문 앞을 나설 때 와, 광석이의 이등병 편지다. 교 선생 지금 뭐라고 그랬어? 광석이 또 누구야? 광석이 노래인데 이거이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는 고3 형들에게 불러주는 떠나는 날의 맹서라는 노래야. 떠나는 날의 맹서. 그 교수선생이 이걸 아까 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 가르쳐주지. 우리 7보산 부대라는 게 있는데 이 7보산 부대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몰래 남조선으로 내려보냈지. 사랑의 미로, 바위섬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낸 노래야. 예. 아니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게 광석이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렇지 그럼 그런가 하면 또 그날 또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 가면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뭐라 그 교수 선생이 소강제 교수라면서 그거 빵표쟁이 아닌가? 서울에 오고 싶으면 그렇다 그러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강하게 긍정하면 또 제 자료표에다 강하게 긍정해서 이럴 테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또 비용신 같은 게 또 질문하고 말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깜빡이가 이게 공항 평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평양인데 저 혼자 떠들면 비용신됩니다. 참 북한 들어가면 제 습관이 하여튼 북한 땅을 딱 나오는 순간 휴 하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제가 63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2년 동안은 못 갔고요. 그런데도 매번 갔다 나올 때마다 휴 하고 그러고는 이제 안 가. 그러고 또 갑니다. 이제 안 가. 그러고 또 갑니다. 최근에 다녀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나기 4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양강도 유치원에 빵 공급하러. 갔을 때 선물을 가져갈 때 USB를 2기가짜리 소환가지고 막히시킨 걸 가져갔더니 교수선생 이건 뭐야? 이거 막대기 메모리 카드구만. 못 들었어. 살 겁니다. 양심이 있을 수 없어. 이거 시골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가져다 들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교수 맞는가? 남조선 드라마를 1년치를 압축한 다음에 팍 지우라. 그럼 우리가 복구 다 하지. 이거 새 걸 갖고 왔단 말이지. 교수선생 요담 돌 때는 남조선 드라마를 압축해서 가져오고 지워라. 그리고 뒤에다 색깔 영화를 넣어라. 색깔 영화는 뭡니까? 그거이 남조선에서 야동이라고 그러더군요. 참 끝내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못 갔기 때문에 못 빠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야동시장이 곧 개장이 되면 값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4월 3일자입니다. 4월 4일자니까 어제 노동신문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북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모르죠. 함흥화학청년대학에서 공업대학에서 자비란 없다. 마지막 놈까지 하고 그러고 있지만 한정혁이라는 동입니다. 통일되면 제가 꼭 만나볼 친구입니다. 자, 금년도 대남 전략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7월 27일 정전협정일까지 압박을 높일 겁니다.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이라는 말보다는 전승전 혹은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60주년입니다. 김정은은 작년에 727을 강조하면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727로 시작되고 뒤에 남바를 붙였습니다. 김정일 때는 216, 지 생일을 붙이고 남바를 붙였습니다. 정은이에 들어와서 727로 받은 남바판을 딱 보고 제가 정전협정 이거 정은이가 키워드로 만들어요. 북한의 번호판은 9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몇 번, 이건 농업성, 7번, 대남연락고, 이건 어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적십자에서 나왔어. 그리고 협상을 하는데 건물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쭉 보면 자동차가 7개 종류 남바판. 7군데 부서에서 나왔구나. 알지요. 그냥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신문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럼 북한이 남바판을 바꿔버리면 또 제가 헷갈리니까. 근데 남바판 못 바꿉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북한의 센스들이 있는데 7.27 아마 그래서 올해 7월 27일까지는 압박 구도를 굉장히 높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화협정 주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되기를 획책할 겁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보면 안 됩니다. 북한이 바꾸려고 하는 평화협정에는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거꾸로 평화협정을 하려면 쌍방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평화협정이 되지 못 믿는 상태에서 평화만 협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평화를 위한 제도화를 하자는 것을 앞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면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전에 제가 한번 칼럼으로 썼던 겁니다. 남북관계는 늘상 갑과 을입니다. 갑이 주고 을은 쫓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주고도 을이 되는 이 관계에서는 회담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보십시오. 이거는 쌍방이 서로 무역하고 교류하고 서로 이득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방 우리 여수에서도 북한하고도 교류하고 도와주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째 단어 자매결연입니다. 착한 얘기하다 야 우리 자매결연 맺자. 그러면 북이 빵 치고 뭐라 그랬어? 자매결연 누가 자고 누가 매요. 그러고 나갑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자고 누가 매기 둘 다 자고 둘 다 매면 됐지. 그랬더니 누가 자고 누가 매요를 이틀 동안 따지. 누가 자고 누가 매요. 이거 따지는데 비치고 팔팔 뜁니다. 그래서 제가 싹싹 빕니다. 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 갈 때는 자매결연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꼭 한 사람이 제 말 안 듣고 합니다. 북남 사이 남북 사이에 지방 간 교류 활성화합시다. 엄청 좋아하는 말입니다. 북에서는 지방 간 교류 활성화하자. 그런데 북한에서 지방이 안 나오고 평양이 나옵니다. 아니 지방 간 하자고 왜 평양이 나오고 우리 평양 지방을 대표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지방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항상 갑과 을이 된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북한은 대화 명분을 시간을 벌면서 이제 꺼낼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월 1일부터 영변 핵시설 재처리하겠다. 개성공단 인원 제한한다. 못 나간다 나간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군사 압박하던 고강도 전략에서 저강도 전략으로 벌써 바뀌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던져놓은 먹이를 안 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변 재처리 시설을 하면 IAEA나 미국이 그냥 두면 해버릴 텐데 개성공단 저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될 텐데 일이 되니까 이제는 북은 먹이를 던져놓고 물려면 물어 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줘야 되는 시기로 왔습니다. 개성공단 건드리지 말랍니다. 정은이가 삐라에 가운데 밖에 있으니까 물에 빠지니까 다 건져오는 거고 찍으려고 하니까 장군이 웃고 있으니까 두 손으로 받쳐야 되는 거고 우와 제가 보낸 삐로는 북한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김정한 얘기 안 했을 때 하루는 보자 그러시더니 교수님 왜 자꾸 삐라 날리고 그러세요? 제가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꾸 날리면 됩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슨 우리가 할 테니까 주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져가 버려서 요새 제가 삐라를 못 날립니다. 학교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근질근질해서 다시 올해는 삐라를 또 뿌려볼까 합니다. 삐라 만들고 뿌린 자 뒤에다 김영수 쓰고 제 사진을 크게 하나 같이 박으려고요. 좀 떨리긴 합니다만 삐라 실명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게 미쳤나? 지 얼굴을 바뀌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야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박아도 쌀 수 있는 모양이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줘야죠. 좀 떨리긴 합니다만 그냥 서강대 김용수만 쓰려고요. 전공도 안 쓰고. 왜냐하면 서강대 사회학과에 저랑 똑같은 이름 교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10,000원 주시면 200장씩 찍어드립니다. 겁나시면 두 분하고 얼굴만 바꾸면 된다. 못 찾습니다. 이젠 북한 사회에 새 소식을 보내야 됩니다. 새 소식을.
그래서 인민들이 보고 야, 이 세상이 이렇구만. 이랬는지 여기서 엑스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비라 실명제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남북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과 북은 지도자가 바뀌는 그 국면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왔습니다만 남과 북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른바 적대적 의존 관계입니다. 남과 북은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서로 의존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다시 꼭 적대적 관계로 활용하는 이 분위기, 이 무리들 때문에 어렵네요. 결국 지금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첫 단추부터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남과 북 옷에는요. 단추 구멍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꿰야 마지막까지 잘 꿰진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단추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을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정말 신중히 잘 해야 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새 정부에서 내세운 모토지만 지금 핵실험 이후에 제재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대화하라는 요구가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사람 바꿔라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에 있던 김태효 기획관이 한 달 전에 저보고 그러더군요. 이 정부도 한 여름쯤 되면 대화라. 제재는 하지만 대화는 하지 마라. 대화 단절은 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 참 곤혹스러울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7.27 지나고 추석쯤 되면 이산가족 상봉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물꼬가 튀지 않을까. 그 전까지 북한이 조금 더 신중하게만 해준다면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올해 남북관계는 아직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 말은 신뢰, 평화 거론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올해에는 그렇게 크지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북한이 2월에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 12월에 돌발 상황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전망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결론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고 오늘의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최근 북한 정세를 늘상 보던 식이 아닌 정말 어제 그제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군사적인 압박 구도의 실랑이가 아닌 그 안에서 인민들이 물가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좀 더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드릴 첫 번째 말씀은 북한이라는 이 실체, 대남 전략을 정확히 봅시다. 이만갑에 출연하는 탈북자들까지 협박을 할 정도로 세심하게 들어오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북한이 뭘 바라는지, 대남 전략은 뭔지, 전술은 무엇인지, 왜 통일하려고 하고 남쪽을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한, 하나 따옴표를 한 북한, 실제 존재하는 우리 머릿속의 북한이 아닌 이 북한 실태에 맞는 대국 정책을 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된다. 왜 대국 정책을 하는가? 그냥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요? 통일을 하려고요? 저는 통일부에 대해서도 주문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지금까지 분단 이후 60, 70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일 후에 우리의 소원이 뭔지 우리 국가는 아직 얘기 안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말 대신에 그것과 함께 통일 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통일되면 군복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안 간대요. 안 가긴요. 지켜야 할 땅이 2배 반 커졌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이하는데 그랬더니 중학생이 로봇가 지키면 된대요. 그럼 로봇은 누가 지키니까 뒤에서 또 로봇가 지키면 된대요. 문제는 북한 젊은이들은 17살에 군대 가서 30살에 제대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군대 안 간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30살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2년, 북한 13년 합치면 15년, 통일됐으니까 반 쪼개면 7년 반, 반은 떼고 통일한다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7년씩 공부합시다.
먼저 하셨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거 다시 합시다. 제 입에 해서. 여학생들 웃지 마세요. 여학생들도 이스라엘 군인처럼 5년 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통일하지 말아요! 그러고 막 뛰어나옵니다. 예, 그렇지. 통일하지 말아야지. 한 번도 통일 후에 군복무 몇 년 할 건가 예측해본 정치인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 통일 후에는 어떤 대학의 학과가 뜰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통일되면 절대로 산부인과 하지 마십시오. 통일되면 절대로 아가방 산업 하지 마십시오. 왜요? 동독이 통일되자마자 아이를 안 낳고 통일해서 돈 벌겠다고 다 나서는 바람에 산부인과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아기 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2년 만에 다시 회복은 됐지만 통일되면 아가 산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통일되면 뭐 먹고 살까? 저는 북한 명산 절벽에 있는 글씨 지우는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감쪽같이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22,000개의 표기, 김정일 장군 만세 뭐 이런 거 그거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위 글발부대가 북한에 있습니다. 밤에만 새기고 낮에는 숨습니다. 그 인민들이 자연의 신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위를 메우는 회사를 밤에만 메울 겁니다. 낮에 보면 없어졌다 이렇게 하려고요. 대신 한 번 메우고 못 메우면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5년 있다 떨어지는 풀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계속 입찰해서 영구히 그걸 메워나갈 겁니다. 대리점 3,000개가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제대하고 오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또 중학생이 치사하게 통일돼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냐고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분 동안 그러면 풀의 연한을 몇 년으로 할 건가 토론해서 7년으로 합의봤습니다. 7년이면 양심적이랍니다. 네? 통일에 관심 없다는 젊은 학생들이 통일 후에 몇 년 복무하느냐, 통일 후에 어떤 직업이 뜨냐, 여기에 완전히 뿅 가서 전부 다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잘못 봤습니다. 젊은 세대들 통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심을 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들 너 6.25 몇 년도 일어났어. 그것도 몰라?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6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가 60년 전에 저는 이모군란이 가구경장이 며칠나 일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6.25 몇 년에 일어났어. 그것도 몰라? 육사 신입생도들이 뭐 신입생들이 그거 묻지 마십시오. 그거 우둔한 질문이 됐습니다. 누가 싸웠어? 남침이야 북침이야? 그랬더니 제 학생 하나가 이름이 김정일인데 북침 하고 써놨어요. 근데 야 정일아 너는 어떻게 북침이야 남침인데 북침 이렇게 써놨냐 했더니 북한의 침략을 줄여서 썼대. 센스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38선이 왜 이루어지니까 3월 8일 날 정해진 게 38선이니까 우와 그런 신세대들에 맞는 우리 기성세대의 교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세대를 놓고 안보교육을 한다고요? 그런데 안보는 우리 수준으로 하니까 안 되죠. 안보교육, 안보입니다. 안보교육, 안보는 교육이라 안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은 안 보이게 하는 솜씨도 있어야 됩니다. 안보를 강조 안 하고 안 보이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와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세대 간의 격차도 줄어듭니다. 눈높이 교육은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눈높이도 있지만 내 눈높이에 끌고 오는 교육자로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평준화한다고 매일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자의 줏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보교육의 줏대가.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식이나 정체성을 할 때는 강사의 눈높이에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멋진 설득력, 고소력이 필요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명확한 대북정책, 북한 특성을 활용한 전략 전술,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그래서 자유와 민주화를 실천하는 그럼과 동시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 참여도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국가안전 보장 능력이 그리고 그 기반이 확보돼야 됩니다. 사이버전에 대비한 보안의식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진짜 보수의 약자고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나마나 수구의 약자입니다.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는데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자꾸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다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하는 데는 진보 보수 없어야 됩니다. 헌법은 우리의 모든 정통성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헌법 수호에 애국가를 안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두는 것도 정말로 따분한 일을 착착받입니다.
요새 애국가 안 부르면 뭐라 그러니까 애국가 다 부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안 듣겠다는 것이죠. 세련됐습니다. 결국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려면 역사도 알고 우리 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런 강화문에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가서 구경을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엄마가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육조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조선시대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있었는데 그거야. 그때 아이가 그러고 갔습니다. 아주 멋있는 엄마와 아이였습니다. 6조가 2호의 평형공판이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있었답니다. 그 엄마에서 그 아이, 그 아이의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1조, 2조, 3조, 4조.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안 주무십니까? 북한에서는 강연은 촛대 자세로 듣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니멜세. 예. 오늘 너무나 멋있는 분위기 속에 경청해 주셔서 뜨거운 감동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상기 10학군단 후보생 박민지입니다. 오늘 안보교육을 해서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자리에서 앉았는데 너무 이 시간이 정말 좀 뜻깊게 정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럼 때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축서!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여사군단 1051 대장 후보생 이효찬입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은 그 국가의 위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 스스로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이 잘 확립되어 있다면 국가는 위험하지 않고 잘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저희 나라를 도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보 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있다면 위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김성공 국회의원한테 이 자원이 있어야지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여수 평화 안보 포럼을 창립을 하면서 사실은 창립을 해놓고 나니까 고생만 많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이 지역의 학생들이고 이 지역 시민들에게 그 평화가 뭐고 안보가 뭐고 또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시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알려드리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노력해왔습니다. 여수시 재향군인의